안녕하세요. 안공TV의 안공입니다. 제가 저번 편에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수익형 부동산을 고를 때 어떠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성공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될 수 있겠죠. 월세를 받고 있는다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수익형 부동산들 중에서 오늘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볼 수밖에 없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다중주택이 뭐냐, 다가구주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시려고 할 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인세대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난 주인세대 필요 없고 월 수익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라든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고 목적에 맞는 건물을 매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등기를 떼보시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떼보면 호수마다 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임대사업자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거든요.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1층부터 3층까지의 전체 면적을 이제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건물 전체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3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는 평으로 환산했을 때 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을 100평 밑으로 지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을 비교를 해보면 다가구주택이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이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인데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면적에 의해서 산정이 돼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90평 이하이면 2대, 90평 이상이면 3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60.4평 이하일 땐 1대, 그리고 90.7평 이하일 때는 2대, 그 이상일 때는 3대 이렇게 이제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지자체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가구당이에요. 그러니까 호실별로 주차대수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운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호실별이긴 하지만 면적에 대한 차등을 좀 두고 있어요. 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주차대수 0.5대, 그리고 3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주차대수 1대 이렇게 주차대수를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를 안 넘는 경우가 많겠죠. 원룸 한 칸에 주차대수는 0.5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원룸이 2칸이면 주차대수는 1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3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룸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100%죠. 그럴 경우에는 투룸 한 칸이 있으면 주차대수 1대가 필요한 거예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면적에 상관없이 호실마다 무조건 주차대수 1대를 요구하는 곳도 있거든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계층 이하일 것,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면적에 대한 기준과 층수 3계층이라는 거는 주택에만 한정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중주택을 100평으로 지어요. 100평으로 건축을 하는데 1층에 상가 20평, 그리고 2, 3, 4층에 다중주택으로 3계층을 넣는다. 그럼 층수가 4계층이잖아요. 그렇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면적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중주택이 3계층이 100평이지만 1층에 상가 20평이 들어가는 건 주택 면적이 아니잖아요. 1층은. 그렇기 때문에 총 120평이 되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로, 다중주택은 가장 큰 단점이면서 다가구주택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치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요. 치사시설 설치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치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다중주택은 용어의 정의를 보면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추지 않은 곳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화장실까지는 되지만 뭘 해먹는다거나 이런 치사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치사장이 허가상에 들어가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가구주택은 반대로 독립된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수마다 다 치사시설이 들어가고 한 호수마다 주택으로서 보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층수와 연면적과 마찬가지로 19세대 이하라는 건 주택만 19세대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 19세대에 상가가 2세대가 있다. 그거는 총 21세대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취득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85제곱미터라는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85제곱미터라는 거는 되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넣는다거나 분양을 받는다거나 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이 85제곱미터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85제곱미터라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예요.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아니면 그 미치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취득세라고 해놓은 거는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면적 한 덩어리로 봐요. 그냥 제가 여기서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30제곱미터 이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뭐 300제곱미터 근접하게 이렇게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제곱미터라고 예를 든다면 300제곱미터 전체를 그 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추가가 돼요. 취득세. 그래서 다가구주택과는 좀 차이가 있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봐줘요. 세법상에서 다가구주택을 볼 때는 세대별로 면적을 규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각 세대별로 면적을 보면 거의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가 많아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맞추거든요. 다가구주택은 이제 85제곱미터 밑으로 봐줘서 농어촌 특별세가 붙지를 않아요. 0.2%가 차이가 나는 거죠. 취득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알고 가시면 되고요.